하이스톱입니다. 세계 최대, 지구상 가장 큰 TV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문화적 대화를 형성하며 모든 기록을 깨부순 글로벌 현상. 이것은 영국의 미디어 전문 매체 어드밴스드 텔레비전이 이제 곧 시작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3를 예고하면서 붙인 수식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징어 게임의 기록만을 조명한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의 상징성과 문화적 임팩트가 전 지구적 스케일임을 강조한 것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2억 6,600만 가구에서 6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며 25억 시간 동안 시청되면서 그 어떤 드라마도 범접하지 못하는 수준의 압도적인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지만, 사실 이 작품은 그러한 수치를 넘어서는 더욱 어마어마한 문화 파급력을 대한민국에게 선사하였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BTS가 기생충이 그랬던 것 이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한국을 알리는 것을 넘어 한국이 만든 무엇, 한국의 가치를 담은 무엇 등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술이 혹시 있으십니까? 벨기에는 맥주로 유명하죠. 유네스코가 벨기에의 맥주를 인류 무형무산으로 지정할 만큼 벨기에의 맥주는 뛰어나고 종류도 무려 1,500종이 넘는데요. 그런 벨기에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술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막걸리입니다. 게다가 막걸리는 거기에서 그냥 흥하기만 한 게 아니라 벨기에에는 막걸리 양조장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벨기에에서의 막걸리 홍보에도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트렌드 전문 매체 무스티크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한국의 쌀맥주 막걸리가 벨기에에서 직접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면서 크리미한 질감의 이 발효 음료가 이제 벨기에에서 양조되고 있으며 그 맛이 매우 훌륭하다고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 문화는 진정한 열풍을 겪고 있다는 이 기사는 이를 통해 이제 벨기에 사람들도 한국의 미식을 접하게 되었고 한국의 술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술로는 소주가 있지만 막걸리 또한 관심을 가질 만한 술이라면서 막걸리는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의 사랑을 받는 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정재 배우가 자신이 사랑한다고 자랑한 바로 그 술이 막걸리였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벨기에에서 한국 술을 소개할 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 오징어 게임 알잖아. 거기 주인공 456번이 이 술을 좋아한대. 이 말 한마디면 막걸리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막걸리 양조장들이 전 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국계 동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있지만 막걸리와 사랑에 빠져 양조 기술을 배운 현지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걸리를 홍보할 때 막걸리의 맛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징어 게임 주인공이 이 술 진짜 사랑한대, 이 말 한마디면 그곳의 현지인 어느 누구라도 일단 한 모금 마셔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게 어디 막걸리뿐이겠습니까? 중남미 지역 요리 전문 매체 무이키친 또한 한국식 매운 양념치킨을 집에서 꼭 만들어 먹어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곧 시작하는 거 알지? 이거 먹으면서 보면 최고야. 심지어 이 매체는 특집 기사로 오징어 게임이 한국 미식을 알린 최고의 순간 4가지를 선정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문화적 영향력은 요리에도 깊숙이 스며들었다고 소개했는데요. 한국식 치킨, 달고나, 엄마와 함께 나누는 소박한 아침 식사 등 오징어 게임의 또 다른 주인공인 한국 음식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담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위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드라마 최강국 대한민국에는 오징어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스트리밍 플랫폼 전문 매체 미디어 플레이 뉴스는 오징어 게임은 스트리밍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이지만 구독자를 끌어당기는 한국 콘텐츠의 힘은 아직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을 포함한 세계 주요 8개국에서 1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서치 기업 C2V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가입자들은 한국 콘텐츠를 단기적으로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충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징어 게임 한 편 보고 와 재밌다 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좋은 작품을 한 가지 보고 나면 같은 연출가나 같은 작가의 또 다른 작품 혹은 같은 배우의 다른 작품을 찾아보는데요. 요즘은 알고리즘 역시도 당연히 그렇게 작동되지만 한국 작품을 본 시청자들은 유독
또 다른 한국 작품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같은 연출가, 같은 작가, 같은 배우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 일단 한국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좀 더 포괄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종이의 집을 재밌게 봤다고 해서 또 다른 스페인 드라마를 찾아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유독 한국 드라마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란 것이죠. 기사는 이어 실제 넷플릭스가 2021년에 글로벌 탑10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 작품들은 10위권 안에 항상 올라 있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K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이미 2년 이상 시청해왔다는 것이었으며 63%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 콘텐츠를 시청할 계획이란 것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가 운영되는 국가는 190개가 넘고 제공되는 언어는 30개이며 그 플랫폼 안에 존재하는 콘텐츠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그 엄청난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도 82%의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보겠다는 63%입니다. 이건 호기심에 한국 드라마 한 편 봐봤다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 작품 떴어? 라는 질문이 일상이 된 사람들, 한국 콘텐츠 시청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나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충격적인 데이터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 데이터에 가장 큰 놀라움을 느낀 곳은 다름 아닌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 콘텐츠를 즐긴 시청자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대규모 글로벌 문화 영향 보고서를 최초로 발표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같은 센세이션부터 감성을 자극한 폭삭 소가수다까지 K 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 보고서는 한국은 전 세계에 단지 감동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대화를 이끄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면서 한국 콘텐츠들의 영향력은 화면 속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시청자들은 K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보다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K 콘텐츠는 단순한 시청 경험의 차원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 보고서는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시청자들은 한식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한국의 패션과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탐색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등 그들의 삶이 실제 한국 문화 체험으로 더 확장되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비이용자에 비해 2배 이상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들과 비이용자들의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지는 각각 67%와 41%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특히 넷플릭스 이용자들 중에서도 한국 콘텐츠 시청자들은 72%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넷플릭스에서 K 콘텐츠를 시청한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사람들은 61%였으며 그들 중 78%는 실제로 한국어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어 자막 기능으로 한글을 배우거나 한국어로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응답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돈이 되니까 한국에 투자합니다. 그게 기업의 목적이죠.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의 문화 강국 위상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K-팝 스타의 나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그 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의 문화 강국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가 한국 문화를 홍보해 주려고 한국 투자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엄청난 홍보 플랫폼이 된 것이 사실이고 넷플릭스가 한국에 이런 선물을 제공한 대신 그들은 한국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되돌려받고 있으니 이건 그야말로 상생의 완벽한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계 최고 드라마의 마지막 시즌이 공개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전 세계가 모두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날이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하반기에 오징어 게임 외에도 정말 다양한 K 콘텐츠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라이브러리는 더 확장될 전망인데요.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을 갑자기 판매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듯 앞으로도 넷플릭스는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넷플릭스를 통해 더욱 문화적 지경을 넓히며 상생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을 계속 열고 확장하여 문화 강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이스톰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